혈관 기름때 절대 안 빠지는 진짜 이유. 서울대 연구 충격. 절대 이 세 가지 빠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혈관에 낀 기름때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빠지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 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저도 처음에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저리고 한여름에도 발이 시려서 양말을 신고 주무시나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예전만큼 기억력이 안 따라주시나요?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엌에 있는 흔한 재료 세 가지로 혈관에 낀 기름때를 말끔히 씻어내는 비법입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3개월 전에 만난 68세 김동국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손발 차가움, 숨참 기억력 저하, 혈관 막히는 경고 신호.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인데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호선 선생님, 저는 한여름에도 두꺼운 수면 양말 신고 자야 해요. 발이 얼음장 같아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손마디가 뻣뻣해서 주먹을 쥐기도 힘들고 다리에 쥐가 나서 새벽에 비명을 지르며 깨는 게 일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대요. 나이가 드시면 다 그런 거예요. 따뜻하게 하고 지내세요. 그런데 제가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경동맥, 그러니까 뇌로 올라가는 큰 혈관 있죠? 거기에 기름때가 찰떡처럼 딱 달라붙어서 혈관이 좁아질 대로 좁아져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피가 제대로 안 도니까 몸이 차가워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안 가니까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2023년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암이 아닙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이에요. 10명 중 거의 3명이 이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 병이 소리 없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 증상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김동욱 어르신이 딱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수면 양말 벗어 던지셨고요. 아침마다 손마디 뻣뻣한 것도 사라졌고요. 제가 다시 검사해 보니까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싼 보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수술을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비결은 놀랍게도 여러분 부엌 찬장에 늘 있는 식초에 있었습니다. 단,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한 약자에 세 가지를 넣어서 숙성시킨 약용 식초를 드신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약용 식초 만드는 법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꼭 식초여야 하는지, 어떤 재료를 어떻게 넣어야 혈관의 기름때가 씻겨나가는지, 의학적 근거까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손발이 시리신 분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리시는 분들, 혈압이나 혈당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오늘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지 그 원리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물이 시원하게 잘 나오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관 안에 물때가 끼고 녹이 슬고 점점 좁아져서 결국 물이 찔끔찔끔 나오게 됩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탄력이 있고 깨끗했던 혈관이 나이 들면서 안쪽 벽에 기름때가 끼기 시작해요. 이걸 의학 용어로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2022년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요.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78%가 이미 어느 정도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10명 중 거의 8명이에요. 잠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아,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동맥경화는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뇌로 가면 뇌졸중이에요. 그렇다면 왜 기름때가 끼는 걸까요? 혈관 기름때 4대 원인, LDL, 염증, 천저하 산화. 첫 번째 원인은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이게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기름때를 만듭니다.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많이 드시면 이게 올라가요. 두 번째는 만성 염증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오래가면요. 혈관 안쪽 벽이 손상됩니다. 손상된 곳에 콜레스테롤이 더 잘 달라붙어요. 마치 긁힌 프라이팬에 음식이 더 잘 눌러붙는 것처럼요. 세 번째는 천저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이들 모르세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요. 천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28, 32% 정도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염증을 잡지 못하고 염증이 오래가면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특히 60대 이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천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고 추위를 더 타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녹쓰는 거예요. 사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죠? 그게 산화입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이 산화되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네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만성염증, 천저하, 산화 스트레스.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약용 식초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식초일까요? 그냥 먹으면 안 되나요? 여기에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아세트산이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식초가 마법인 이유? 약성 두옵에 끌어올리는 비밀. 첫째, 아세트산은 음식 속에 갇혀 있는 좋은 성분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요. 전문 용어로 용출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추출하는 거예요. 마치 커피 원두에서 맛있는 성분을 뽑아내듯이 식초가 양파나 마늘 속에 숨어 있는 귀한 약성을 쏙쏙 뽑아내는 겁니다. 둘째, 아세트산은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약성분이 우리 위산에 파괴되지 않고 장까지 잘 도달하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셋째, 식초 자체만으로도 혈당을 낮추고 지방 분해를 돕는 효과가 있어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에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식후 혈당 상승이 34% 정도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약재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천연 촉매제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약용 식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양파를 그냥 드시지 마세요. 첫 번째, 양파 식초, 퀘르세틴 2.7배, LDL 17%. 반드시 식초에 담가서 양파 식초로 드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이 혈관에 끼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양파의 세포벽이 너무 단단해요. 마치 귀한 보물을 튼튼한 금고에 가둬 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양파를 씹어 먹어도 이 보물을 다 꺼내기 전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자, 여기서 식초가 등장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양파의 단단한 세포벽을 부드럽게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안에 숨어 있던 퀘르세틴이 식초 속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요. 양파를 식초에 담갔을 때 퀘르세틴 용출량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2.7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거의 3배 가까운 효과를 보는 거죠. 이 양파 식초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첫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춥니다. 2019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양파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의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7%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둘째,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높여줍니다. HDL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서 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청소부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켜줍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오르는데 양파 식초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특히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막아주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해요. 자, 그럼 양파 식초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양파와 천연 발효 식초, 이 두 가지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싸구려 주정 식초가 아니라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사셔야 합니다. 라벨에 초모가 살아있다, 자연 발효라고 적혀 있는 걸로 고르세요. 초모는 발효균의 집합체로 이게 있어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만드는 법입니다. 첫 번째, 양파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썹니다. 너무 얇게 자르지 마시고요. 4등분이나 8등분 정도로 크게 자르세요. 두 번째, 여기서 핵심 비법입니다. 양파를 썰고 나서 바로 식초에 담그지 마세요. 딱 15분만 그대로 두세요. 왜냐하면요, 양파를 자르면 세포가 터지면서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가 공기와 만나면서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요. 15분이 그 황금 시간이에요. 세 번째, 15분 후에 유리병에 양파를 넣고 식초를 부어줍니다. 양파와 식초의 비율은 1대1이에요. 양파가 푹 잠길 정도로 식초를 넣어주세요. 네 번째,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3일간 숙성시킵니다.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두세요. 3일 후면 여러분만의 강력한 혈관 청소제가 완성됩니다. 참 쉽죠?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1, 2번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면 됩니다. 물 반 컵 정도의 양파 식초 한 큰술을 타서 천천히 드세요. 아,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세요.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식초의 산성이 빈속에 들어가면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양파 식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혈관에 낀 기름때를 녹이고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최고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막힌 길을 뚫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우리 몸에 꺼져가는 온기를 살리는 겁니다. 몸이 차가우면 피가 잘 안 돌아요. 피가 안 돌면 혈관에 찌꺼기가 더 잘 쌓이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꼭 챙기셔야 할 것이 바로 생강식초입니다. 두 번째, 생강식초, 쇼가올 2.4배 강력 천면역 UP. 생강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을 식초에 담가서 숙성시키면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성분으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식초라는 산성 환경에서 생강이 숙성되면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진저롤의 분자 구조가 변해서 쇼가올이 되는 겁니다.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한겸 효과가 약 2.4배 더 강합니다. 2018년 미국 식품화학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예요. 이 쇼가올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놀라워요. 첫째, 몸의 신부천을 올립니다. 손끝, 발끝 같은 말초 혈관까지 피가 잘 돌게 해주어요. 손발 시린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둘째, 면역력을 높입니다. 아까 천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가까이 떨어진다고 했죠. 반대로 천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이 5배 이상 활발해집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 결과예요. 셋째, 만성 염증을 잡아줍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염증의 싹을 잘라버려요. 염증이 줄면 혈관 손상도 줄어듭니다. 넷째,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자, 생강식초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생강과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첫 번째,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깁니다. 생강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있긴 한데 식초에 담글 때는 벗기는 게 더 깨끗해요. 두 번째, 생강을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두께는 2-3mm 정도가 좋아요. 세 번째,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강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키친타월로 꼼꼼하게 물기를 닦아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필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유리병에 생강을 넣고 식초를 부어줍니다. 비율은 생강 1에 식초 3이에요. 생강이 완전히 잠기도록 식초를 넉넉히 부어주세요. 다섯 번째, 뚜껑을 닫고 일주일간 숙성시킵니다. 역시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두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생강의 매운 성분이 쇼가올로 변환되면서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가진 생강 식초가 완성됩니다. 드시는 방법은 양파 식초와 비슷해요. 물 반 컵에 생강 식초 한 큰술을 타서 드시면 됩니다. 특히 추운 계절이나 몸이 냉한 분들은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물론 끓는 물은 안 돼요. 미지근한 정도로 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성분이 파괴될 수 있어요. 김동욱 어르신도 이 생강식초를 꾸준히 드시면서 한여름 수면 양말에서 해방되셨어요. 발끝까지 따뜻해지셨다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생강식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양파 식초가 기름때를 녹이고 생강식초가 온기를 살린다면 세 번째는 뭘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바로 마늘 식초입니다. 세 번째, 마늘 식초, 혈전 녹이고 S알릴시스테인 5.7배. 마늘 식초는 앞에 두 가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 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혈전, 그러니까 피떡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혈전이 뭐냐면요, 피가 뭉쳐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게 혈관을 따라 흐르다가 좁은 곳을 막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에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마늘 특유의 알싸한 냄새를 만드는 주인공이죠. 이 알리신이 혈액이 엉겨붙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알리신은 성질이 아주 강해서 생으로 먹으면 위 점막을 심하게 자극합니다. 어르신들이 마늘 드시고 속이 쓰려 고생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식초에 담가서 숙성시키는 겁니다. 마늘을 식초에 2주 이상 담가두면요, 놀라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극적인 알리신이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부드러운 수용성 화합물로 바뀌어요. 이게 뭐가 좋으냐면요, 위장 자극은 확 줄어들면서 약성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마치 독한 소주가 오크통에서 숙성되면 부드럽고 깊은 위스키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에 따르면요, 숙성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생마늘보다 5.7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도 2.8배 더 강했어요. 이 마늘 식초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혈전 형성을 막습니다. 피가 뭉치지 않도록 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낮춰줘요. 둘째, 간에서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2020년 전남대학교 연구에서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중성지방 수치가 약 23%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셋째, 지친 에너지 대사를 깨워서 만성 피로를 몰아내고 기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넷째, 뼈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이건 좀 의외죠? 마늘의 유황 성분이 뼈 형성을 돕고 식초의 산성이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거든요. 실제로 부산대학교 연구에서 식초를 활용했을 때 칼슘 용출량이 4.4배 정도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늘 식초 드시면서 멸치나 두부 같은 칼슘 음식을 함께 드시면 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마늘 식초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마늘과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첫 번째, 마늘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깁니다. 통마늘을 쪽쪽이 떼어서 사용하세요. 두 번째, 생강식초 만들 때처럼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물기가 남으면 상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유리병에 마늘을 넣고 식초를 부어줍니다. 비율은 마늘 1에 식초 2예요. 마늘이 완전히 잠기도록 식초를 부어주세요. 네 번째, 뚜껑을 닫고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 정도 숙성시킵니다. 어두운 곳에서 충분히 숙성시켜야 알리신이 S알릴시스테인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이 곧 여러분의 약성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약용 식초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양파 식초. 혈관의 기름때를 녹이고 콜레스테롤을 관리합니다. 둘째, 생강 식초.
몸의 온기를 살리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셋째, 마늘 식초. 혈전을 막고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다섯째, 하루 섭취량을 지켜주세요. 각 식초당 한 큰술씩 하루에 1, 3회가 적당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3번 이렇게 먹으면 혈관 옹이 기력 다 살아난다. 실전 루틴.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하루 일과표를 짜 드릴게요. 김동욱 어르신이 실제로 따라 하신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잠든 장기를 깨우세요. 그 후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양파 식초를 드시는 겁니다. 물 반 컵에 양파 식초 한 큰술 타서 천천히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밤사이 비어있던 위장이 음식물을 받아들이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아침부터 혈관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 식사 후에는 생강식초를 드세요. 점심은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인데 이때 생강식초를 드시면 소화도 돕고 천도 유지해 줍니다. 특히 점심에 기름진 음식 드셨으면 생강식초가 기름기를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는 마늘 식초를 드세요. 밤에는 혈류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데 마늘 식초의 성분이 피가 뭉치는 걸 막아줍니다. 이렇게 아침 양파, 점심 생강, 저녁 마늘 하루 3번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부엌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고 돈도 거의 안 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3가지 다 먹어야 하나요?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제 대답은 3가지 다 드시는 게 가장 좋다입니다. 왜냐하면요, 양파 식초는 혈관의 문을 열고, 생강 식초는 온기를 채우고, 마늘 식초는 기를 막는 방해물을 치워줍니다. 이 3가지는 자동차의 엔진, 타이어, 핸들 같은 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없어요. 물론 시간이나 상황이 안 되시면 한두 가지만 드셔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를 함께 드셔야 시너지 효과가 나요. 김동욱 어르신도 처음엔 양파 식초만 드시다가 3가지 다 챙기시면서부터 변화가 훨씬 빨라졌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 마트에서 파는 맛있는 식초 음료로 대신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달콤한 식초 음료들은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엄청 들어가요. 건강해지려다 오히려 혈당만 높이는 꼴이 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진짜 약이에요. 세 번째 질문.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우리 몸의 적혈구가 새로 만들어져서 교체되는 주기가 약 120일 정도예요. 혈관벽의 세포가 재생되는데도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김동욱 어르신도 처음 2주 정도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포기할까 생각도 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부터 발끝에 온기가 살아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편해지시더래요. 3개월 됐을 때 검사해 보니까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고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쏟은 정성만큼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해요. 네 번째 질문.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만든 식초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두시되 가급적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신선하고 약성도 좋아요. 그리고 용기는 반드시 유리병이나 도자기를 사용하세요.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는 식초의 산성과 반응해서 위험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질문. 식초 냄새가 너무 강해서 못 먹겠어요.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식초 특유의 신맛과 냄새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땐 물에 더 많이 희석하시거나 꿀을 조금 타서 드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참아보세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양파 식초. 혈관에 낀 기름때를 녹이고 콜레스테롤을 관리합니다. 식초의 힘으로 양파의 퀘르세틴을 2.7배 더 흡수할 수 있어요. 둘째, 생강식초. 차가워진 몸에 온기를 불어넣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하면서 한겸 효과가 2.4배 강해져요. 셋째, 마늘, 식초. 혈전을 막고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숙성을 통해 자극은 줄이고 약성은 5.7배 높인 S알릴시스테인의 힘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꾸준히 드시면 여러분의 혈관은 깨끗해지고 몸은 따뜻해지며 삶의 활력이 돌아올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김동욱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르신은 제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발걸음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한여름 수면 양말 버리셨고 아침마다 손마디 뻣뻣한 것도 사라졌고요. 요즘은 동네 친구분들이랑 매일 아침 산책하시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시대요. 어르신이 저한테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호선 선생님, 평생 부엌에서 만지던 양파, 생강, 마늘이 식초를 만나서 이렇게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건강은 로또가 아닙니다. 운 좋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뭘 먹기로 선택했는지, 내 몸을 위해 어떤 정성을 들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아주 정직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요청에 아주 훌륭하게 응답하신 겁니다.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주는 만큼 반드시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싱싱한 양파, 생강, 마늘 사오세요. 그리고 초모가 살아있는 천연 발효 식초 한 병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건강하게 바꿔줄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든 식초가 익어가는 시간만큼 여러분의 혈관도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 올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이호선이었습니다.